감정 관리를 잘하는 7가지 기술.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걱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며 불안을 극복하도록 대비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동물인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 다가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차분한 사람이 다음 순간 벌컥 화를 내는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심리치료사인 아우구스토 크리 박사는 생각의 심리학에서 감정을 작동시키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화, 적대감, 두려움 같은 감정이 생겼을 때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며 나아가 창의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들려주는 감정 관리를 잘하는 7가지 기술입니다. 감정은 비논리적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생각하지 않기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생각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은 관리하기가 훨씬 어렵다. 논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몇 년간 줄곧 실망만 한 어머니라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헌신적인 교사라면 논리적으로는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지라도 반항적인 10대를 가르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감정은 비논리적일 때가 많아서 애초에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원인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혜택이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월요일 아침 상사가 기분 나쁘게 내린 짧은 평가가 부하 직원의 일주일을 통째로 망쳐버릴 수 있는가 하면 애인이 보내준 카드로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으며 타인의 비판적인 말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이 비논리적인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 감정 관리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분노, 증오, 질투, 교만, 자만,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왕이든 평민이든 똑같이 분노 때문에 파멸할 수 있다. 칭찬, 기회, 승리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잘 다스리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쉽게 교만, 과잉, 충동, 탐욕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감정 관리를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은 키가 없는 배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입김에 이리저리 휩쓸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 문제 푸는 법은 가르치지만 거부, 고통, 불행 같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란다. 문제는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치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노예처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감정은 일반적인 변덕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향키다. 또한 감정은 창의성을 발현시키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불안을 흐트러뜨리고 적대심을 통제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전문 기술을 습득하듯 감정 관리를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 관리를 잘하는 7가지 기술. 건강하지 못한 감정은 수동적인 사람을 찾아가지만 건강한 감정은 그 감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한다. 감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 다음 7가지 기술을 연습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삶이 더 평온해지고 더 자유로운 기분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멋진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첫째, 듣고 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라.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듣기와 대화하기는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이다. 또한 듣기와 대화하기는 행복을 얻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하다. 편견 없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과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줄 아는 대화의 기술은 수천 번의 비판으로 어그러진 관계의 상처도 치유해질 수 있으며 겉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준다. 둘째, 자기 대화법을 습득하라. 자기 대화법이란 자아와 솔직하고 지혜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주 잘 알며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와 지혜롭게 논쟁하고 마음속에 난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삶의 질을 고양시켜 준다. 셋째, 아름다움을 음미하라.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알면 부자로 살지 않아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즉, 정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근심, 초조함, 불만의 원인 중 하나는 아름다움을 음미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소한 것을 경이롭고 기쁘게 바라보는 감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호수의 정취, 불어오는 산들바람, 꽃의 향기, 바람결에 휘날리는 나뭇잎을 느끼도록 노력해보자.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연습도 해보자. 하루에 1, 2분 정도라는 시간을 내어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넷째, 창의력을 발산하라. 창의력을 발산하는 사람은 삶을 위대한 모험으로 바꾼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고정관념과 집착은 근심의 원천일 뿐이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틀에 박힌 생각이나 늘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버릇은 떨쳐버리고 색다른 곳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평소 가보지 않은 낯선 길로 출근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창의력을 발산해보자. 다섯째, 수면으로 활력을 회복하라. 잠자는 것 자체로는 부족하다. 질 좋은 잠을 자야 한다. 잠은 삶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숙면을 방해하는 문제를 잠자리로 가져가지 않도록 하라. 자신의 것이 아닌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말고
세상 모두를 어깨에 짊어지지 마라. 슈퍼맨 혹은 슈퍼우먼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평온한 하루라는 씨를 뿌리고 꿀잠을 수확하라. 숙면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수면 장애가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또 잠들기 30분 전에는 TV도 보지 말고 컴퓨터 작업도 하지 마라. 6째, 진취적인 태도로 살아가라. 수동성이란 평범한 정신을 가지고 삶이라는 대본이 어떻게 바뀌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주도성이란 진취적인 태도로 삶을 책임지는 태도를 말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삶을 두려워하라. 좌절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학력과 과거의 성공이 만든 안전지대를 떠나라. 혹 실패하게 되더라도 뒷걸음질 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회를 만들어라. 7째, 삶을 축제로 만들어라. 올바르게 생각하는 삶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귀중하게 여길 줄 안다. 성공해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실패해도 교훈을 얻는다. 우리는 하루하루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다. 상실 속에서도 정신적 풍요로움을, 용서를 통해 강인함을, 절망 속에서도 안정을, 두려움 속에서는 경험을, 고통 속에서는 기쁨을 발견할 줄 안다면 누구든 그렇게 살 수 있다. 실패와 결점과 눈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연극 무대에 펼쳐지는 특별한 드라마로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삶을 축제로 만들어라. 감정 관리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을 제어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니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기술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